우리가 자여자 발진기라는 자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계좌하고 그 다음에 A 이 계좌와 전기자의 접속 방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와 전기자가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직권 발전기. 그러면 직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좌와 뭐가 전기자가 뭐로 되어 있다? 직렬. 이해하셨어요? 계좌와 전기자가 뭐로 되어 있다? 직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직렬.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 전기자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무슨 자? 계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가 뭐로 돼 있어요? 직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어.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I라고 해. I가 무슨 전류? 부하전류라고 해야 돼. 자, 용어를 쓰셔야 돼. 그 다음에 요놈이 뭐야? IA야. 그럼 무슨 전류? 전기자 전류라고 해. 요놈이 IF야. 그럼 무슨 전류? 계좌 전류라고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I 부하전류, 전기자 전류 IF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I하고 IA하고 뭐는 같다? IF가 같겠죠. 직렬이니까. 여러분들이 직렬은 뭐라겠어? 제가 전류가 지다해서 동일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I하고 IA하고 IF가 같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직권 발진기예요. 직권 발진기. 그런데 이 직권 발진기라는 자체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자, 이 전기자라는 말인데 전기자 안에도 뭐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자? 전기자 저항이라고 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겠어 또? 계좌 저항이라고 있어. 계좌 저항. 계좌 저항.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기자 저항하고 계좌 저항이 직렬로 돼 있잖아. 직렬은 어떻게 돼? 이 RA하고 뭐가 돼? RF하고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2야. 이게 예? 이게 V야. 이게 V라고. 이 이제 V라고 썼죠. V라고 쓰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자전압이라고 해. 예? 여기는 뭐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약간 쉽게 변형이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됐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뭐고? 2야. 이 그림에 보면 요놈이 뭐야? RA, 요놈이 뭐? RF. 그 다음에 요쪽이 V야. 그러면 이쪽에 뭐가 흐르고 있어? IA가 흐르든 I가 흐르든 IF는 다 같지.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자 봐봐. E는 이 RA하고 더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IA에 RA 플러스 RF에 그놈에다 뭐를 더해야 된다? V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왜 그래? 자, 여기하고 여기까지를 더해줘야 여기에 가야지.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키로 몇 법칙이야? 2법칙이잖아. 그래서 E는 IA, RA 플러스 RF는 V다. 이 식이 여러분들 3페이지에 어디가 있어? 세 번째가 있지. 2 이렇게 나왔지. 예서. 그래서 이 직권 발전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 봐봐. E는 뭐야? 유도기전력이야. V는 뭐야? 단자전압이야. 자, 꼭 알아둘 거. 발전기는 누가 크다? E가 누구보다 크다? V보다 커? 예서? E가 누구보다 커? V보다 커? 그런데 그러면 이 직권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직권발전기를 어디에 쓰겠냐? 선로 전압 강압 보상용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기라는 자체는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가해지는 것은 뭐야? 보내는 것이 뭐야? 송이지. 그 다음에 받는 쪽이 뭐야? 수야. 그러면 보내는 쪽에서 100이 들어갔어. 근데 받는 쪽에서 98이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 얼마가 없어진 거야? 2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전압이 떨어진 거야. 이해했어? 그게를 갖다가 전압 뭐라 한다? 강하란 말을 쓰는 거야. 강하는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부분이 있어. 자, 거기에 뭐라고 주셨어? 세 번째. 자, 부하 전류에 의해서 여자가 되므로 무부하 시 자기 여자에 대한 전압 확립,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전압 확립이란 말이. 그러면 무부하 시, 무부하 시라고 했어. 무부하 시. 자, 무부하를 걸어봐. 무부하 시. 예? 자, 무부하 시가 되면 어떻게 가? I하고 IA하고 IF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0이라고 무부하니까. 그러면 이 IF가 0이란 말은 계좌가 0이잖아. 그러면 IF가 0 됐다. 그러면 파이가 0 되는 거야. 자석이 없으니까. 그러면 E는 어떻게 가? 아까 식에서 K에 파이에 N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0 돼버리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이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에서 운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두 번째 보시면 분권 발전기야. 분권 발전기. 자, 분권 발전기란 말은
계좌와 전기자가 뭐로 돼 있다? 병렬이야.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돼 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됐지? 그림 자체가. 그러면 이 F인데 F가 무슨 계좌? 이거는 무슨 계좌란다? 분권 계좌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계좌? 전기자야. 그럼 여기가 V가 걸렸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E가 가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흐르겠어? IA가 흐를 것이고, 이쪽은 IF가 흐를 것이고, 이놈은 I가 흐르겠지. 예?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분권 발진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잘 봐봐. 들어간 것은 누가 들어가? 들어간 놈이 누가 들어가니까? IA가 들어가고 있지. 그 다음에 나간 놈은 누가 나가? I하고 IF가 나갔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 합하고 나가는 전류 합은 어찌 한다?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킬로 제1법칙에서.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어? 그렇지. IA는 뭐다? I 플러스 뭐가 된다? IF가 되더라. 지금 이해했냐? IA는 I 플러스 뭐가 된다? IF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식은 잘 봐봐. I라는 자체가 있고 IF가 있는데 앞에서 배운 공식이 하나가 있어. P는 V 곱하기 IB. 직류전력에서. 그러면 P는 V 곱하기 I면 자 병렬일 때는 잘 봐.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은 다 같아. 병렬이니까. 그러면 식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V분의 P 플러스 R F분의 뭐다? V다. 이 식을 표시를 해라. V분의 P에 RF분의 V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나온 것이 이게 나오겠지. 아까 뭐라 했어? E는 V 플러스 뭐가 된다? IA, RA가 될 거라.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직권 발진기하고 분권 발진기의 차이점이 뭐야? 직권 발진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이게 들어가 있지. 맞지? 근데 분권 발진기는 뭐가 있어? RF가 없잖아. 그래서 E는 V 플러스 결론적으로 뭐다? I 뭐다? RA다. 자, 그 식이 어디가 있어? 자,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기자 전류는 I 플러스 뭐다? IF야. 그 다음에 E는 V분의 P, RF분의 V다. 꼭 이 식을 기억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식. 아주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분권 발진기라는 자체는 자 기전력이랄지 전기자 전류인데 용도 봐봐. 용도 보면 전기, 화학, 공업용, 전원, 축전지의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 일반 직류 전원용 이걸 물어볼 거야. 이 전기, 화학, 공업용, 전원, 축전지의 충전용, 그 다음에
동기계 여자용 일반 직류 전원등에 사용하겠다. 이 분권 발전기는. 그런데 그 밑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분권 발전기에서 자, 분권 발전기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회로에 뭐를 달면, 계좌 회로에 뭐를 달면, 개폐기를 달면, 개폐기가 뭐야? 개폐기가 스위치잖아. 그러면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회로에 개폐기를 달아버려요. 달아버리면 이 개폐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문제가 생기겠지. 개폐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줘졌어?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회로에 뭐를 달면 개폐기를 달아서 운전 중에 갑자기 열면, 연다겠잖아. 이게 스위치를 열어본 거잖아. 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분권 중에서 반드시 뭐다? 계좌에서 개폐기를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즉, 고전압이 유기되어 개폐기를 번시키면, 열면, 고전압이 생겨서 뭐가 생긴 거다? 절연이 어떻게 되겠다? 파괴되겠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복권 발전기 그랬어. 복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직권하고 뭐를? 분권을 합쳐놓은 거야. 예? 직권하고 분권을 합쳐놓은 것이 뭐다? 복권이라고. 그래서 이 복권 발전기는 직권하고 분권을 합쳤는데, 이 복권 발전기가 가동 복권 발전기가 있고,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어요. 자, 가동 복권 발전기가 있고 차동인데, 자석이 합쳐지면 가동이고, 자석이 서로 상쇄가 되면 합이 되면 뭐다? 가동이란 말을 쓰는 거고, 차가 되면 뭐가 돼? 차동 복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이 합쳐지냐, 자석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가동 복권, 차동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동 복권하고 차동 복권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뭐라겠어? 자, 분권이잖아. 자,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뭐야? 분권이 되겠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렸다 그러자. 이렇게. 그러면 계좌가 두 개 있지. 그러면 계좌가 두 개 있으니까 앞에 계좌를 분권 계좌, 뒤에 계좌를 직권 계좌인데, 이 직권 계좌는 X자로 붙여줘. 시리얼 그래가지고. 이게 직권 계좌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합쳐놓은 것이 뭐야? 이게 복권이지. 예. 이게 복권이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복권 발전기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분권 계좌로, 분권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할 때
직권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첫 번째 뭐라 했어? 복권에서 분권 발증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직권 계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처리해야 돼? 자, 봐봐. 이게 지금 무슨 계좌예요? 직권 계좌잖아. 그러면 여기를 쓰고 싶잖아, 여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말이야. 그러면 봐라. 선에 이렇게 떨쳤다. 안 되지. 그럼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직권 계좌를 어떻게 시켜라? 단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 단락은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권 발증기에서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분권 계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자, 누구를 사용하는 거야? 여기만 쓰겠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떨쳐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뭐를 시켜다? 분권 계좌는 어떻게 한다? 개방을 시킨다. 단락하고 개방이 뭐야? 개방은 떨어지는 거고 단락은 붙은 거야. 셔트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권에서 분권 발증기로 사용하게 할 때 직권 계좌를 어떻게 처리한다. 이걸 나올 거고, 이해했어? 두 번째, 직권 계좌로 사용할 때 분권 계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개방을 시켜야 된다. 꼭 기억을 해도. 이해했어? 다음에 그 다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전압 변동을 해야 돼.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입실론이라고 해. 입실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전압 변동률은 클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지. 응?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부하를 걸지 않으면 무슨 전압? 무부하. 그래서 V0 무슨 전압? 무부하 시 전압. 그 다음에 부하를 걸었어. 그러면 이거는 뭐? 무슨 전압? 부하시 전압이겠지. 이거를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해. 그러면 이 전압 변동이라는 것은 누가 커? 무부하가 크잖아. 맞지? 그러면 부하가 걸리면 어찌다? 부하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전압은 내려갈 거 아니야. 그 강화는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겠지. 그러면 한번 봐. 이 전압 변동이라는 자체는 누가 커? 무부하가 크잖아. 식을 이해할 때. 무부하에서 누구를 빼서? 부하를 빼서 다시 부하로 나눠주면 무슨 변동률이 된다? 전압 변동률이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무부하시 전압 빼기 부하시 전압. 얘를 이렇게 되겠지.
얘를 V0가 220이야. VN이 200이야. 그러면 전압 변동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거 나오면 꼭 맞아야 돼. 입시로는 어떻게 가? 200분의 200 220에 빼기 얼마야? 200이잖아. 곱하기 100이지.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온 거야? 10%가 뭐가 된다? 전압 변동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부하를 걸었을 때 측정하는 전압과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측정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런데 이 복권 발진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그림이 없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겠다 그 말이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V0, V1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는 거 복권이야. 그림 그려야 돼. 가복권이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직권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평복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타여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불권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차동 복권이야. 그리면 꼭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기기는 기사나 기능사나 거의 같아. 내용을 배우는 것은 난이도의 차이만 있는 뿐이야. 난이도 알겠어? 거의 내용은 똑같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복권, 직권 이렇게 표시가는 것은 잘 보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뭐라겠어? 예? V0, Vn에 V0 마이너스 Vn에 곱하기 100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림을 보면 봐봐. 직권하고 과복권이 있지. 예? 직권하고 과복권을 보면 누가 크다고 보이는 거야? Vn이 크지. 그러면 이거는 V0보다 Vn이 커. 이해했어? 저거 보니까? 그러면 V0보다 Vn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커버렸잖아. 컸지? 그러면 무슨 값이 나와? 전압 변동률이. 무슨 값? 마이너스 값이야. 뭐라고?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마이너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보내는 쪽보다 받는 쪽이 크다는 뜻이잖아. 전압이. 그러면 이거는 뭐로 쓰겠다? 선로, 전압, 뭐로 쓰겠다? 강압, 보상용으로 쓰겠다. 이해했냐? 왜? 받는 쪽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J만이라는 것이 선로, 전압, 강압, 보상료로 쓰는 것이 뭐다? 무슨 복권? 가복권이다. 응?
두 번째는, 자, 평복권은 어떻게 생겼어? 이 V0라는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여기서 만났지. 만났잖아. 그러면 평복권은 어떤다는 뜻이야? V0하고 뭐가 같다는 뜻이야? n이 같다는 뜻이잖아. V0하고 Vn이 같으니까 전압 변동률은 뭐가 나와? 0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이 평복권은 뭐라고 하면 돼? 전압 변동률이 가장 뭐다? 초급 발진기잖아. 이해했어? 전압 변동률이 가장 적은 발진기. 그러면 고르라면 뭐다? 평복권을 고르면 돼. 그 다음에 타여자, 분권, 차동. 자, 봐봐. 타여자하고 분권하고 차동 복권이 있어. 그러면 이 타여자, 그 다음에 분권, 차동 복권이 있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는 전압 변동률이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지. 맞잖아? 맞지? 그래서 이 타여자, 분권, 차동 복권을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배워야 되냐면 수화 특성이라고 그래. 수화 특성. 그래서 원래 수화 특성 그러면 수직으로 낙한다 이런 말을 쓰겠지만 실제 수화 특성 그러면 정전류 특성이라고 그래. 정전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전압이 감소해도 하여도 전류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일정하다 그 말이. 이해했어? 전압이 떨어져도 찐다? 전류가 일정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정전류 특성이라고 해요. 정전류.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차동 복권은 무슨 특성을 갖고 있어? 무슨 특성을 갖고 있어?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어디에 쓰겠다? 영격기 어디에 쓰겠다? 전원에 사용하겠다. 이해했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 뒤에 한번 봐봐. 직류 발진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 병렬 운전 조건 있잖아. 예. 병렬 운전이란 말은 뭐야? 내가 한 대를 쓰는 것보다 한 대를 쓰면 부족하니까 한 대를 어떻게 했다? 더 쓰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 병렬이니까. 예? 그러니까 몇 대가 쓰는 거야? 몇 대를 쓰는 거야? 두대 이상이 병렬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발전기가 A 발전기가 있고 B 발전기가 있어. 그러면 A 발전기하고 두 대를 쓰겠다 그 말이야. 두 대를 쓰는 중에 반드시 뭐는 같아야 돼? 자, 직류는 뭐가 있어? 극성이 있어. 뭐라고? 극성이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러면 이 A 발진기하고 B 발진기는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니까 뭐가 같아야 된다? 극성이 어찌해야 된다? 같을 걸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극성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 A 발진기의 단자전압은 220이고 B 발진기의 단자전압은 100V라면 단자전압이 틀리잖아, 전압이.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된다? 단자전압이 어찌 거? 어찌 거? 같을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겠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배울 때 무슨 특성이라고 보냐면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해. 그래서 직류 발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학 특성을 가질 거라고 나와. 가질 거. 무슨 특성? 수학 특성을 가지고 갖는다. 조건이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려줬지. 저기서 수학 특성이 없는 것은 뭐야? 지금 수학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타여자 분권, 차동 분권이 수학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없는 것이 누구야? 평복권. 그 다음에 뭐? 가복권. 직권. 이거잖아. 예. 그러면 편복권, 과복권, 직권은 수학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하다? 병렬 운전이 어찌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편복권, 과복권, 직권은 병렬 운전이 불가능해. 그러면 병렬 운전이 불가능해서 그러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용되는 것이 뭐다? 무슨 선이다? 균합선이다. 예? 그래서 균합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다? 병렬 운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쓰겠다? 균합선을 쓰겠다. 그러면 앞에서 너희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또 하나 나와. 균합고리가 나올 거예요. 균합고리는 뭘? 브러쉬에 뭐를 방지한다? 불꽃을 방지하는 거야. 이해했어? 구분돼? 그러니까 균합선이라는 것은 균합선 또는 균합모선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 편복권, 과복권, 직권은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설치해야 된다? 균합선을 설치해라 그 말이야. 설치해라. 그게 어디 나왔어? 페이지 몇 페이지? 3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4페이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라 하는 것은 단자전압과 뭐의 곡선이다? 단자전압. 단자전압이 뭐예요? V전압. 그 다음에 이 측이 무슨 측이 된다? I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